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은 그 세금 관련돼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세무 이야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토지 양도세. 우리가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용이 있고 비사업용이 있거든요. 그럼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세율이 틀려요. 토지 양도세는 주택 양도세보다는 덜 복잡해요.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의 세율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양도하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토지 양도세. 자, 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자, 2023년도 양도소득세 세율표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세율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영위를 하고자 어떤 토지를 사서 거기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양도세가 덜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세 표준은 양도세 차익이 1,4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누진 세율 있죠? 6%. 비사업용 토지는요. 사업용 토지인 거죠. 이게 요거는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벌써 10%가 올라가네요. 16%죠, 16%. 이렇게 틀려집니다. 10%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예요. 사업용은 15%예요. 비사업용은 10%씩 올라가니까 25%죠. 여기는 누진공제가 되죠. 126만 원 돼 있죠. 그 다음에 5천만 원부터 8,800만 원. 사업용은 24%, 비사업용은 34%, 누진공제는 576만 원.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5억까지 보면 5억 남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용은 42%, 비사업용은요 52%, 누진공제 3,594만 원이 되네요. 10억 초과. 사업용은 45%, 비사업용은요 55%예요. 누진공제는 6,594만 원이고요. 누진공제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은 6%에서 45% 적용을 하는 거고요. 비사업용은 16%에서 55% 적용입니다. 결국은 사업용은 비사업용보다 10%가 더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비사업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비사업용 지역별 양도세율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에요. 지금 이거 보유기간에 따라 이게 틀려집니다. 토지도 옛날에는 그 보유기간이 좀 없었는데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2년 이상 보유예요. 보유 기본 세율이에요.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바로 요 세율로 간다는 겁니다. 이 세율로. 자, 이게 이제 기본 세율이에요. 16%도 55%, 누진공제 그대로 가고요. 자, 그런데 2년 미만 보유를 했어요. 2년 미만은 2표를 보셔야 돼요. 비사업용의 2년 미만 요걸 보셔야 돼요. 지정지역이 따로 있고요. 조정지역처럼 어떤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행위 제한을 했거나 어떤 지역이 또 신도시가 되는 지역, 국가가 지정한 지역, 자, 그런 지역이 있고, 그냥 일반 지역이 있어요. 일반 지역.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자, 2년 미만은 40%. 자, 지정 지역이 있는데, 여기 1년 미만은 50%인데, 여기 기본세율하고 또 지정된 지역은 10%가 중과가 돼요. 2년 미만은. 똑같이 40%면 10% 중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2년 미만의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토지는 상당하게 과표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토지 같은 경우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 취득해서 단기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을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했다 쳐요. 내부 정보 입수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도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양도 차익을 보고 단기적으로 2년 미만으로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또 어떤 감사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유기간별로 틀려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공제율이 들어갑니다. 토지도 공제율이 들어가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세율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보유기간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 공제율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토지, 건물, 토지가 들어가요. 토지.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이다. 6%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15년 이상 보유를 했다. 30%네요. 30% 공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0%면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투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밑에 거는 이제 주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 보유기간이 길면 공제율도 이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비사업용일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든가 또 토지 같은 경우 특별히 사업을 하지 않는 토지는 다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 비사업용 토지의 그 구분은 어떻게 되냐?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정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걸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농지를 구입 후 제촌 자영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내가 직접 농사짓지 않아요. 그거를 투기적 성격을 본다는 겁니다. 자, 임야 소재지에 주소가 없는 경우, 나대지,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주택으로 부속되지 않은 초과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장에 부속된 토지, 이건 비사업용 토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절세하는 방법은요, 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제 사업용 목적으로 전환을 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됨으로써 10% 정도는 절세가 된다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10%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도 있지만 10,000평, 20,000평, 어떤 분은 10만 평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상속해서 또는 증여를 해서 넘어왔다면요.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은 바로 일단은 비사업용으로 보고 세금을 알아본 후 사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꼭 된다는 거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를 보신 다음에 만약에 비사업용이다 그러면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관공서에 알아보시거나 하셔서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취득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도 이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꼭 알아보셔야 되는 세금 항목이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가 양도세 다음으로 핫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